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무역 클레임에 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래할 때, 무역 거래할 때, 클레임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근데 그러나 우리가 셀러 입장이 됐든 바이어 입장이 됐든 어쨌든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클레임에 대해서 클레임 뭐냐, 그 다음에 클레임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 다음에 클레임이 당사자 간에 원활하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떤 방식으로 제3자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그쵸? 문제 생기기 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결하면 돼 라는 그러한 대책, 해결 방안을 갖고 있으면 일할 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별로 이렇게 큰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기본적인 얘기, 클레임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뭐냐?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가장 쉽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 클레임을 우리가 좀 이론적으로 정리한다면 클레임이란 뭐냐? 당연한 권리로서의 요구나 주장이나 청구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당연한 권리로서의 요구나 주장이나 청구하는 행위를 클레임. 그렇죠? 그래서 이 클레임이다라는 거는요. 계약서에 근거해서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계약서를 썼겠죠. 이 계약서라는 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당사자 간의 합의잖아요. 그래서 계약서에 써 있는 자신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자기의 당연한 권리로서 내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렇게 손해배상 해줘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클레임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클레임을 제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대개의 경우에는 이 클레임 제기하는 기간을 계약서에 써놓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클레임이 발생을 한다면 언제까지 물건이 도착하고 나서 2주 이내에 청구한다. 이런 식으로 제기한다. 이런 식으로 써놓는 게 일반적이다. 자, 정리해드리면 클레임이란 거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던 당연한 나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바꿔 말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시정 요구, 손해배상 요구나 주장이나 청구하는 거. 그러니까 무역실무에서는 우리 현장에서는 야, 나 이렇게 손해봤으니까 나한테 너 손해배상해 라는 청구가 일반적이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요구사항은요, 대개는 금전적인 보상, 그러니까 야, 돈으로 물어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아니면 대체 물품을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줘 라고 했을 때 그 어떻게를 대개는 야, 돈으로 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물건으로 바꿔줘, 아니면 다음번에 물건 보낼 때 더 보내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그때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무역계약 거래 시 계약에서 정한 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근데 대개의 경우 그러면 이러한 클레임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발생을 하느냐? 대개는 제일 많은 게 품질 불량이에요. 품질 불량하다. 우리 계약서에다가 품질 조건, 서로 간에 약속을 하잖아요. 어디까지는 품질을 보장해주겠다라는 걸 약속을 하는데 잘못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싱가포르에다가 예를 들어서 화장품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보냈는데 용기에서 흘렀어. 아니면 용기가 깨졌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수량 부족. 수량이 부족해
10,000개를 얘기했는데 9,900개만 왔어.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품질 불량이나 수량 부족 이런 것들은 되게 누가 클레임을 제기해요? 바이어가. 바이어가 물건 받고 났더니 그렇더라. 그 다음에 아니면 대금 미지급. 이거 셀러가. 그쵸? 얼마 주기로 했는데 10만 불 주기로 했는데 9만 불만 들어왔다?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납기 지연. 예. 바이어 입장에서 봤을 때 뭐야 한 달 후에 계약 후 한 달 후에 아니면 몇 월 며칠까지 뭐 이렇게 들어오기로 했는데 안 들어왔어? 납기 지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클레임이 일반적이다. 물론 이거 말고도 뭐 많겠죠. 그쵸? 예. 어쨌든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가장 좋은 건 당사자 간에 화해를 하는 거죠. 그쵸? 당사자 간에 화해. 화해라는 거는 서로 이제 이메일 막 보내는 거지. 야,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할래? 이거 품질 불량한데? 어떻게 할래? 그랬을 때 상대방이, 그래? 기다려봐. 나도 한번 좌측을 알아볼게. 그리고는, 그래. 그건 내 잘못이네. 알았어. 내가 그러면, 이번에 너한테 10,000불 받은 것 중에 10%가 문제가 있어? 그럼 내가 1,000불 돌려줄게. 하든지, 그래. 그럼 다음에, 내가 100개 더 보내줄게. 다이어를 그럴 때, 다음에 올해 하면 더 보내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당사자 간의 화해. 근데 당사자 간의 화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제3자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죠. 공신력인 기관이죠. 기관들. 예를 들면, 가장 흔한 거는, 일반적인 거는 뭐예요? 나라마다 뭐가 있어요? 상사중재원.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상사중재원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있어요. 대한 상사중재원.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예. 그래서 그런 데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법론적으로는요. 해결하는 방법이 화해로 안 됐을 때 화해로 해결이 안 되면 알선이나 조정이나 중재나 소송 이 중에 선택을 해서 아니면 하나만 아니면 뭐 알선을 하고 안 되면 재판을 한다든지 안 되면 뭐 중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알선, 조정, 중재. 예. 이런 것들을 되게 뭐라 그러냐면 자율적 분쟁 해결 방법이다. 그런 말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자율적이라는 게 좀 전에 얘기했던 당사자 간의 화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발적. 그렇죠? 그래서 ADR이라고 하잖아요. ADR. ADR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뭐냐면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야 이번에 그러면 둘이서 안 되니까 화해가 안 되니까는 당사자 간에 알선을 하자라는 합의에 의해서 알선을 하든 아니면 조정을 하든 아니면 중재를 하든 그래서 이런 것을 자율적 분쟁 해결 방안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뭐를요? 알선, 조정, 중재 이런 것들을요. 소송은 좀 다르죠. 소송은 뭐 서로 간에 합의를 안 보더라도 일방적으로 소송을 걸면 되니까.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뭐에 대해서요?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선이 뭐고 조정이 뭐고 중재가 뭐고 그다음에 소송은 뭐 특별히 얘기할 거 없고. 그래서 알선, 조정, 중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클레임의 통지. 클레임을 제기할 때는 가장 먼저 빠른 방법으로 신속하게 클레임이 발생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대개는 이메일로 해요. 이메일을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하시는 게 좋다. 서면으로 정식 클레임을 제기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클레임의 통지는 모든 증빙 자료를 갖추기 전에 먼저 클레임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다. 증빙 자료는 그건 나중 문제고요. 일단은 야 이거 보니까 품질이 계약서하고 안 맞아. 이렇게 안 맞아. 필요하면 내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아니면 뭐 테스트한 증명서 찍어가지고 보내줄게. 그건 나중 문제고요. 일단은 통보를 한다. 이 통보 기간은 계약서에 써놓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일단은 통보하는 것이 좋다.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레임 제기 기간을 보면은요, 당사자 간의 제기 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이건 뭐냐면, 계약서 안에 써놨으면 그 기간 내에 제기를 해야 돼요. 기간 지나면 그 클레임은 제기하더라도 효력이 없어요. invalid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약정을 정하지 않았어요. 계약서에서 써놓지 않았어, 계약서에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러면 클레임 제기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복잡해져요. 복잡해져. 왜요? 나라마다 클레임에 제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즉시 통보예요. 근데 즉시 발견될 수 없는 하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내부적인 하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6개월 내. 하자가 금방 발견이 안 되는 그러한 제품들일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즉시 검사하고 바로 통지해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within reasonable time. 미국 애들은 reasonable 이런 말 되게 좋아해요. 예. 아주 뭐 신사 같은 얘기죠. reasonable하다. 신사 같은 얘기인데 난 따지고 보면 신사가 아니에요. 왜요? reasonable이란 말에 대해서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상당 기간 이런 뜻이거든요. reasonable time은 상당 기간이라는 게 뭐야? 그렇죠? 나중에 서로 이것 갖고 이제 싸운다고요. 야, 이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상당 기간 그러면 1개월이야. 상대방은 아니야, 2개월이야. 이런 식으로 걸어서 싸운다는 거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신사적인 것 같아도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What's the Oxford Rule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보면 근데 되게 우리 이건 잘 뭐 사용을 안 하니까 이렇게는 써 있다는 거죠. 함정인 검사, 검사 완료, 3일 이내에 통보. 이건 되게 많이 쓰진 않는다. 미음, 이게 이제 중요하죠.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 뭐라 그러죠 이거를 영어로? 비엔나 컨벤션. 비엔나 컨벤션. 그쵸? 비엔나 컨벤션. 네. 그 다음에 또 원래 이름 뭐예요? 원래 이름은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Rules. 그래서 CISG라고 그러잖아요. CISG, CISG 혹은 비엔나 협약에 보면 단기간 내 검사를 한다, 함정인 기간 내에 통지를 한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애매해요. 애매해. 그쵸? 그래서 클레임 같은 경우엔 정리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클레임이란 계약서에 있는 내 권리를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개의 경우 품질 불량이나 대금 미지급 이런 것들이 많다.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에 대금을 미지급했다. 그러면 그때 데빗 노트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있죠. 데빗 노트 보낼 수 있죠. 바이오도 보낼 수 있죠. 데빗 노트라는 거. 나한테 얼마 줘? 데빗 노트라는 건 뭐예요? 나한테 얼마 줘? 라는 통지. 데빗 노트. 그러니까 클레임이 다 해결이 되고 서로 간에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주기로 했다. 그러면 그걸 확정해가지고 한번 데빗 노트를 보내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안 보내도 상관은 없는데 보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레임 제기 기간은 가장 바람직한 거는 계약서에 써놓는 거다. 안 써놨을 때는 국가별로 좀 다르고 골치 아프다. reasonable 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